이번 광복절이 이제 75번째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하면 혹시 뭐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뭐 1년 연중 뭐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8.15 하면 어쨌든 떠오르는 거는 뭐 늘 그 일제 시대의 그 잔혹함이 늘 떠오르죠. 그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돼가지고 그 기쁨을 만끽하는 이런 모습들이 눈앞에 선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작년이 좀 기억나는 것 같은데 작년이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잖아요. 네, 대구경북 기자회견 오늘 광복절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되새겨야 할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임청각은 조선시대 일반 사대부가 지을 수 있는 최대 규모 99칸의 기와집이지만 지금은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본이 보복성 행위로 50여 칸을 훼손하고 중앙으로 철도를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석주 이상용 선생은 1905년 대한민국이 외교권을 빼앗기자 의병기지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에게 의병기지마저 무너지자 독립운동을 위한 계몽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1910년 한일합병 이후 석주 이상용 선생은 집안에 모시던 위패를 뒷산에 모두 묻고 독립투쟁을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이곳 경북에서 만주로 향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해 독립군 3,500여 명을 양성했고 청산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에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운영 자금이 점점 부족해지자 이상용 선생은 본인이 살았던 임청각을 팔아 독립운동 자금으로 마련했습니다. 이후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으로 선출됐으며 1932년 5월 12일 외세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더욱 힘써 목적을 이뤄라는 유언을 남기고 서거했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일에는 아끼는 것이 없었던 그의 애국심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네, 광복절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뭐 교과서적인 질문입니다만 광복의 의미, 광복절의 의미 먼저 좀 짚어주시죠. 한자로 빛광자, 이 회복할 복, 그야말로 빛을 다시 찾았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나라 국권 찬탈되고 그야말로 나라가 없어지고 일본의 그 당시 내선 일체라고 하는 일본의 자기들의 그 전략 속에서 조선 대한민국이라는 게 없어졌죠. 네. 그것이 다시 이제 우리 국호를 찾고 그러면 우리의 주권과 권리와 우리의 국토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되죠. 근데 좀 아쉬운 거는요. 이게 이 광복을 이 독립을 자력에 의한 독립은 아니었잖아요. 자력에 의한 해방은 아니었다. 네. 일본이 이제 미국의 그 마지막 공습으로 그야말로 이제 패전을 선언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물러나면서 찾아진 광복이었다. 네, 그렇죠.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패망한 게 일본이 그렇죠. 광복하는데 뭐 큰 요인이긴 합니다만, 네.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나 대구 경북 지역에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네, 부분을 맞습니다. 좀 짚어주시죠. 독립운동 하면은 일단 대구 경북, 또 경북 중에서는 이제 안동이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의 독립운동가 수가 몇 명이냐면은 이제 현재 인정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한 14,000명 정도가 됩니다. 네. 그 중에서 대구 경북이 2,267명, 서울은 약 400명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강북군에 참여한 인원이 보면 한 200여 분 정도가 되고,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175분이 순국을 하셨고, 또 대구 형무소에서 176분이 순국했어요. 네. 그럼 안동은 또 어떠느냐 하면은 약 35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정순국자, 독립운동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이 전국에 70명이 있는데 10명이 또 안동에 계세요. 아, 그렇구나. 또 안동의 특징은 또 뭐냐면은 마을 전체가 독립운동에 참여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 앞 마을 같으면은 김대락, 김동사 이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마을 전체가 독립운동하고, 또 오미 마을에는 김재용이라는 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김씨 전체가 또 독립운동 참석하고, 그다음에 가일 마을에는 건호설 선생님이 주시라. 그래서 이런 약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저 선비 정신이라는 것이 이제 그 유구에 이제 좀 피속이 흘러왔다는 것 아닐까 싶네요. 선비 정신이라면 가장 저는 뭐 거의 뭐 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 그러니까 국가의 충성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 충에서 저는 시작되었다고 보고, 그런 분들이 대구 경북에 더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충의 정신이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서원이 지금 남아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많이 없잖아요. 네. 안동, 경북 북부 지역에 서원이 되게 많이 남아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흥성대원군이 왜 서원 철폐 운동을 할 때 왜 네. 유림들이 자기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서원을 전국적으로 다 없앤단 말이에요. 네. 그때 못 없앤 곳 중에 하나가 경북 안동 북부 지역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좀 유림들 선비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교 사상 자체가 네. 이 나라라는 것을 이룰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이 곧 나의 자신과 같다라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독립운동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리 핵인사님이 좀 짚어주실까요? 말씀하셨지만 이육사 선생님이 계시고 이육사 선생님 고향도 안동이세요. 거기도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안 전체가 독립운동을 한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6형제가 있었다고 네. 보이는데 그 형제 중에 2명은 이미 유공자로 인정을 받으셨고 나머지 2분은 좀 사회주의 계열 운동을 하신 게 있어서 아직 인정을 못 받으신 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분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경북 영천에서 활동했던 여성 독립운동가 분이신데 이분은 3.1 만세운동 당시에 혼자서 이 혈서를 써서 독립 그 태극기를 만들어서 독립운동 혼자서 불렀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의 행적이 거의 없는데 대구로 왔다는 기록이 있고 대구 제1교회에서 그때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 나중에는 동경 근우회에서 활동을 한 기록이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네. 이분이 아직 그 유공자로 서훈은 되진 않으셨는데 그 뭐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안동의 예를 들면 이제 건오슬 선생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1926년에 60만세 운동을 기획 주도한 혐의로 이제 체포가 돼서 결국은 네. 돌아가시는 이런 케이스인데요. 이분이 이제 안동 가일마을 출생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가였어요. 그래서 네. 이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계급 해방 그리고 민족의 독립운동 이걸 주장을 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해방 이후에 이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거기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동조를 하게 돼서 군사 독재 시절에서는 이 건오슬 선생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을에서. 그러나 얼마 전에 최근에 독립훈장 주서를 받게 됐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새롭게 재조명이 되는데 이분에 관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은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철제 간에 갇혀가지고 매장이 됐었어요. 이 이유가 뭐냐 하면은 2가지 설이 있는데 고문을 너무 심하게 당해서 이거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하나의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건오생은 정말로 이게 신출귀몰해요. 그래서 영혼까지도 간 속에 가둬놔야 되겠다.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있는데 어쨌든 이 건오슬 선생님은 가일 마을에서 독립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셨던 분이고 또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자면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시는 석주 이상용 선생님인데요. 초대 국무령을 지냈잖아요. 이분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그때 당시 임청각에 지금 현재 시세로 하면 한 400억 정도 이걸 팔아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을 쓰기 위해서 팔아가지고 가는 거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안동에 방문해서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살피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임청각이 이제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우리 대구 안에 김태련, 김용해 부자 그 아버지와 아들인데 김용해를 먼저 우리가 조명을 해야 되는데 김용해라고 하는 분은 당시 38 만세 운동이 당시 이분이 개성학교 지금 이제 개성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이었는데 일제에 저항해서 운동을 하다 보니 또 당연히 끌려갔겠죠. 그래서 너무 고문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다가 20일 만에 풀려났어요. 풀려났는데 풀려난 다음 날 그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걸 본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도 물론 독립운동을 해왔던 분인데 네. 자식이 먼저 갔잖아요. 그걸 보고 주변의 마을 사람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하겠습니까? 자식을 그렇게 먼저 보내고 어떠느냐 이렇게 이제 위문을 하는데 이 아버지라는 분께서 그 하신 말씀이 너무나 또 가슴에 미어집니다. 백성의 한 사람으로 더구나 사나이 한 사람으로 남자로 태어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장렬하게 목숨 바쳤는데 뭘 그렇게 뭐 서러워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김태련, 김용해 부자 이 두 분 대구 분이죠. 네. 이 분은 꼭 한번 언급하고 싶네요. 네. 김태련, 김용해 부자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을 기릴 수 있는 곳이 우리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국립 신암선열공원이죠. 네.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동구에 있는 국립신암선열공원인데 이제 네. 전국에서는 유일한 독립유공자분들만 모시는 묘지라고 합니다. 네. 이게 원래는 시립으로 운영되다가 지난 2018년 5월에 국립묘지로 승격이 됐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김태령, 김용의 부자를 비롯해서 뭐 의병투쟁을 하셨었던 임용상 독립지사, 그다음에 관공서 파괴 이런 활동하셨던 신재무 독립지사 등을 포함해서 총 52분의 독립지사분들이 여기에 계신다고 하거든요. 예전에 대명동에 이 시립묘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당시에 대구대학교가 건설이 되면서 신암동으로 국유지로 지금 자리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네. 네, 여기 뭐 묘소가 계속 들어설고 주변에 좀 재개발도 되고 하면서 1986년에는 좀 존폐 위기도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좀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곳이고 또 대구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안동에도 있어요. 독립운동기념관이. 예, 맞습니다. 안동의 경상북도의 독립운동에 관한 역사를 보려면은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에 오시면은 모두 네. 다 볼 수 있어요. 이 기관은 어떤 곳이냐면은 독립운동을 어떤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 보존하고 또 전시하고 교육, 계승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요. 네.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못지않게 정말 활발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방문하고 또 독립기념관에서는 그 독립에 관한 모든 내용을 교육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최첨단 장비와 시설을 활용해가지고 독립군의 훈련 과정과 전투를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휴가철에 멀리 가시지 마시고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에 보시면은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 정신도 배울 수 있고 또 내가 직접 참여함으로 인해서 나라 사랑 정신도 고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관계자 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박지극 특별위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대구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추진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대구가 독립운동의 성지인데 네,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네. 독립유공 서운지사가 176명이나 되고요. 대구 형무소에서 순국한 사람이 175명이나 되는데 이러한 숫자적인 사실은 전국에서 가장 독립운동지사와 그 순국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 바로 대구입니다. 네네. 그래서 대구가 독립운동의 성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네. 더군다나 대구에 그 독립기념관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독립기념관을 대구 독립운동기념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330명의 추진위원들이 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발기인이 전부 다 추진위원을 모집하는 그 전사가 되어서 예. 대구시에서 1만 명 이상의 추진위원들을 모집하고 지금은 이제 시작입니다. 네. 모집하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 시민 250만 전체가 대구 독립운동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인식의 바탕 위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대구 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대구 독립운동기념관이 건립될 때까지 더 부지런히 뛰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박지극 특별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1910년대 최고의 무장 항일 결사체인 대한광복회 지휘장 우재룡 지사의 장남인 우대현 선생이 사유지를 지금 독립운동기념관 부지로 기부를 하면서 이 논의가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다행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관이 좀 뒤로 빠진 모양새인데 대구시 반응이 궁금하네요. 그래서 대구시도 일단 환영을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구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추진이 발기인 대회에 300여 명 정도가 아까 모였다고 했는데 네. 실제로 전국의 독립운동가의 후손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고 대구시의회 부의장 비롯해서 지역의 정치인들,
경제인들 좀 인사들이 많이 모였는데 네. 권영진 대구시장이 당일날 참석을 못했지만 축사를 대신 보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뭐 일단 건립 노력을 먼저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전한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같이 건립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더불어서 그 유공자분들에게 좀 헌신할 수 있는 보훈식책들을 좀 더 마련하겠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고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들 좀 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사실 이 부분에서 대구시 차원에서나 또 대구 광역시 중구청 차원에서도 네. 전혀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의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있었던 대구의 독립운동, 그 독립운동의 그 장소 이런 것들은 나름 보존을 해왔고 지금도 그와 관련 의미 있는 이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 대구는 그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그 바로 뒤에가 이제 제일교회 그 3.1운동 길 계단이 있습니다. 예. 있고 바로 그 앞에는 이제 그 일대가 서문시장인데 그 앞에 이제 개성학교 뭐 이전에 했습니다만은 학교도 있고 해서 그 일대 중심으로는 3.1운동 근대 투어 길이라고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있어서 외부인들이 오면 관광 차원에서도 안내도 하고 네. 또 이제 우리 지역 사회에 이제 뭐 어린이부터 학생들도 다양한 기관 단체에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와서 교육도 하고 뭐 좋은 그 이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제일교회와 동산의료원으로 이어지는 그 안에 그 이 유공자 벽이라는 걸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가면 있습니다. 이제 유공자들 이름을 다 이제 넣고 이게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우리 그 핵인사 얘기 잠시 있었지만 이제 아까 그분 참 조명을 못 해드렸는데 그 김정희라는 분이시죠. 여성 운동가들,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좀 이름을 넣고 좀 기를 수 있도록 이런 활동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그분들의 고귀한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의 삶이 행복해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친일파의 자손은 3대가 떵떵거리며 살아요. 그러나 독립운동가의 자손은 3대가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이런 현실을 이제 정말로 바꿔줘야 됩니다. 또 나라 위에 목숨 바친 사람들이 실질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줘야 돼요. 차별화 없이 요사이 보면은 조금은 나라 위에 목숨 바친 사람들이 홀대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 된다.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 항일 운동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첫째는 이 한 분들은 그 다음에 뭘 했든, 그 다음에 뭐 북으로 전향을 했든, 사상이 어떻게 됐든, 그것 중요하지 않고, 그 목숨을 걸고 했다는 거, 그 자체만 좀 바라봐주고 기억하고 보존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지금 여기에 지금 이데올로기적인 걸 요즘 또 너무 많이 지금 가미시켜서 폄훼하고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목숨을 바쳐서 운동했던 그 자체 하나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100주년 특집 기사를 준비했던 취지가 이거였어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가 반쪽짜리 역사다.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배제되어 있고 당시에 뭐 이름이 없는 여성들도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주의 운동 계열을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거의 지금 조명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권원솔 선생님도 사회주의 계열 운동을 하셨지만 한동안은 동네에서 말도 못 했던 것처럼 그렇죠, 예. 그 이후에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조명을 받기 시작한 건데 이제 정부에서도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했지만 뭐 이제 6.25 전쟁에 가담하지 않았으면 좀 독립운동가로 그렇죠. 인정해주자라는 기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찾아내는 발굴하는 노력들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김정희 여사님도 그렇지만 제가 안동에 있는 독립운동 기념관에 계신 선생님한테 그거를 좀 조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안동에서는 그런 발굴을 위한 좀 작업들이라고 해야 되나 연구 발굴이 되게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잘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네. 대구는 지금 누가 그걸 연구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게 그 중심축이 대구 독립운동 기념관 같은 게 있어줘야 가능한 그렇죠. 거예요. 조금 덧붙이면 네. 이데올로기 부분, 약산 김은봉 같은 사례가 새롭게 조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데올로기적인 것 뒤의 이야기. 그렇죠. 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끝으로 한 줄 평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꽃을 보듯 너를 본다. 독립운동가, 나라 위에 목숨 바친 사람들에는 한없는 존경, 한없는 찬사,
하는 감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지금도 저 일본 쪽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독도를 두고 언젠가 한번 우리 후대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역사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 저는 뭐 앞에 했던 거랑 이어서 뭐 올해부터라도 반쪽짜리 독립운동 역사를 좀 하나로 완성시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구경북 기자회견 이 시간에는 지역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거침없는 입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